이제부터 내가 알아서 살아. 더는 우리 집에 있을 수 없어. 삼촌, 집에만 있게 해주세요. 내쫓지만 말아주세요. 내 엄마도 내 아빠도 너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나도 더는 못하겠다.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겨울밤 칼바람이 골목을 파고들었습니다. 눈발이 어지럽게 흩날리는 속 8살 은채는 삼촌 집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낡은 코트 하나에 몸을 웅크리고 작은 가방을 꼭 껴안은 채였습니다. 삼촌은 문을 열고 차가운 눈길로 은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알아서 살아. 더는 우리 집에 있을 수 없어. 삼촌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은채의 귓가에 메아리 쳤어요. 그녀는 한참 동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조차 차갑게 느껴졌어요. 한 줄기 바람에 눈송이가 코트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은채의 작은 손이 파랗게 얼어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발끝이 얼어붙은 땅을 간신히 디뎠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은채를 힐끔 보았지만 누구도 다가오지 않았어요. 배고픔이 밀려왔고 속옷까지 젖은 채로 몸이 떨렸습니다. 쓰레기통 옆에 쭈그려 앉아 손을 비비며 밤을 견뎠습니다. 은채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차가운 바람에 곧 얼어붙었습니다. 사실 은채가 삼촌 집에 오게 된 것은 엄마가 오래 앓다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아빠는 은채를 데리고 갈 수 없는 사정이 있었어요. 친척들 중 유일하게 삼촌 부부가 은채를 맡아주었어요. 그러나 삼촌의 집은 언제나 냉랭했습니다. 작은 방 한 칸이 전부였고 삼촌 부부는 은채를 짐처럼 여겼어요. 왜 우리 집에 와서 이 고생이냐는 말이 밥 먹듯 들려왔습니다. 은채가 실수로 그릇을 깨트린 날 삼촌 부인은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더 얼어붙었습니다. 삼촌은 일자리를 잃고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오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삼촌은 은채를 불러 세웠어요. 내 엄마도 내 아빠도 너한테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잖아. 나도 더는 못하겠다. 우리 집에선 이제 나가. 은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인 것만 같아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밤 삼촌은 은채의 가방을 챙겨주며 문을 열었어요. 이제 내가 알아서 살아야지. 차가운 말과 함께 은채는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거리로 내몰린 은채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도 가족도 의지할 곳도 사라진 겨울밤. 은채는 조용히 울음을 삼켰어요. 눈발 속에 작은 몸이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밤은 깊고 바람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은채는 잦아들지 않는 추위에 온몸을 웅크렸어요. 길거리의 가로등 불빛도 지나가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모두 자신과는 먼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며칠째 굶주림과 두려움 속에서 지내며 은채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손끝과 발가락이 저려오고 머릿속은 어지러웠어요. 배고픔은 은채의 생각을 흐릿하게 만들었고 희망이란 단어는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어느 순간 은채의 눈앞에 희미한 불빛 하나가 들어왔어요. 이른 시간에도 꺼지지 않은 작은 등불이었어요. 그 빛은 마치 어두운 밤바다에 떠있는 등대처럼 은채를 이끌었습니다.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골목 저편까지 다가가니 불빛은 작은 식당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비빔밥이라는 오래된 간판, 유리창 너머로 번지는 노란 조명, 그리고 그 안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하얀 머리의 할머니. 은채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낡은 코트, 초라한 얼굴, 떨리는 손. 혹시나 쫓겨날까,
혹은 아무 말 없이 무시당할까 두려웠습니다. 발끝으로 바닥을 동동 구르며 문고리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식당 안에서 할머니가 은채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은채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문을 열고 나왔어요. 차가운 밤 공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은채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춥지? 여기 들어와서 좀 쉬었다 가렴. 은채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손짓에 이끌려 마침내 식당 안으로 들어섰어요. 문이 닫히자 바깥의 바람소리가 멀어지고 은은한 온기가 은채의 몸을 감쌌습니다. 은채는 난로 옆 작은 의자에 앉았어요. 작은 공간이었지만 벽에는 가족 사진과 오래된 달력이 걸려 있었고 식탁 위에는 갓 담근 김치와 장아찌가 놓여 있었습니다. 주방 한쪽에서는 빨간 주전자가 조용히 김을 내뿜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은채의 손을 잡아보았습니다. 차가운 손끝을 조심스레 비비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얼마나 굶은 거니? 어디 다친 데는 없고? 은채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어요.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은채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 손길에서 이상하게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무도 자신에게 말 걸어주지 않던 시간,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던 거리에서 이 따스한 한마디와 손길이 은채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할머니는 주방에서 따뜻한 물 한 잔을 내왔어요. 이거라도 마시렴. 몸이 좀 녹을 거야. 은채는 두 손으로 컵을 감싸 쥐었습니다. 뜨거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그제야 몸 구석구석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식당 안에는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된장의 구수한 향이 어우러져 있었어요. 삐걱거리는 의자, 오래된 나무 식탁, 그리고 난로의 붉은 불빛까지. 은채는 이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어딘가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은채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렇게 어린아이가 어디서 이렇게 고생을 하다 왔을까?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연민과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은채는 눈을 감았어요. 몸은 지쳤지만 마음만은 오랜만에 조금 풀리는 듯 했으니깐요. 그날 밤 은채는 난로 옆에서 몸을 녹이며 식당 안의 작은 불빛과 할머니의 온기에 묻혀 조용히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렸지만 은채의 마음속에는 아주 작은 희망이 미약하게나마 다시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은채는 난로 옆에서 조용히 몸을 녹였습니다. 손끝이 저릿하게 아팠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시선에 조금씩 마음이 풀렸어요. 식당 안은 밤이 깊었음에도 불구하고 은은한 불빛과 고소한 냄새로 가득했어요. 할머니는 주방에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은채는 할머니의 움직임을 조심스레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밥솥 뚜껑을 열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을 큰 그릇에 담았습니다. 은채의 배에서는 저도 모르게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할머니는 그 소리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배고팠지? 금방 맛있는 비빔밥 만들어줄게. 할머니는 갖은 나물과 고소한 김가루, 고추장, 참기름을 한 숟갈씩 정성스럽게 그릇에 얹었습니다. 나물은 직접 손질한 듯 싱싱했고 고추장은 붉고 윤기가 흘렀어요. 할머니의 손끝에서 비빔밥이 완성될 때마다 식당 안에는 더욱 진한 향기가 퍼졌습니다. 은채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자, 뜨거울 때 먹어야 맛있단다. 할머니가 내민 비빔밥 그릇은 따뜻했고 그 위에 얹힌 계란 노른자는 노랗게 빛났습니다. 은채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한 숟가락을 떠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따뜻한 밥알이 입안에서 퍼지고 고소한 나물과 짭조름한 고추장이 어우러져 온몸을 감쌌습니다. 얼어붙었던 마음이 한순간에 풀리는 듯 했습니다. 은채는 멈추지 못하고 연달아 숟가락을 움직였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은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걱정과 함께 다행이라는 안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채는 한참을 먹다가 결국 밥그릇에 얼굴을 묻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두려움, 외로움, 고단함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괜찮아, 울어도 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안단다. 할머니는 은채의 어깨를 조심스레 감싸 안았어요. 은채는 할머니의 품에 안겨 한동안 눈물을 멈추지 못했어요. 할머니의 손길은 따뜻했고 그 온기만으로도 세상이 조금은 덜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밥을 다 먹은 뒤 할머니는 따뜻한 물수건으로 은채의 얼굴과 손을 닦아주었습니다. 이제 좀 살 것 같지? 은채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는 주방에서 꺼내온 작은 이불을 은채에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자도 괜찮단다. 내일 아침엔 더 맛있는 반찬도 해줄게. 은채는 처음으로 마음이 놓였습니다. 식당 한 구석 따뜻한 이불 속에 몸을 누이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누군가 곁에 있다는 안도감, 그리고 배가 든든하게 채워진 포만감이 은채를 감쌌어요. 식당 바깥에는 여전히 눈이 내렸지만 은채의 마음속엔 작은 봄이 찾아온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은채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온기와 비빔밥 한 그릇이 은채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천천히 녹이고 있었어요. 비로소 은채는 세상이 아직 완전히 차갑지만은 않다는 걸,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남아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은채는 깊은 잠에서 깨어났어요. 처음엔 어디에 있는지 잠시 혼란스러웠지만 곧 코끝을 간지리는 구수한 밥 냄새와 뽀얀 이불의 포근함에 자신이 비빔밥집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차가운 거리에서 쫓겨나던 밤과는 달리 따뜻한 방 안에서 눈을 뜬 아침은 너무나도 달랐어요. 은채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혹시 꿈이 아닐까 싶어 주위를 둘러보자 창문 너머로 부드러운 햇살이 들어왔고 주방에서는 할머니가 분주히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곳이 낯설지만 은채는 오랜만에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할머니는 은채가 깨어난 것을 보고 다정한 미소로 인사했어요. 잘 잤니? 많이 피곤했지? 어서 세수하고 아침밥 먹자. 은채는 부끄럽게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으로 따라갔습니다. 식탁 위에는 따스한 된장국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정갈하게 담긴 나물 반찬이 차려져 있었어요. 할머니는 은채 앞에 밥그릇을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마음 놓고 천천히 먹어. 내가 든든해야 나도 힘이 나지. 은채는 따뜻한 밥을 한 입 먹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저릿하게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니가 곁에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고마웠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자 할머니는 은채에게 작은 앞치마를 내밀었습니다. 가게 청소 좀 도와줄래? 내가 도와주면 내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은채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를 도왔어요. 식탁을 닦고 물컵을 나르고 바닥을 쓸었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할머니는 은채가 하는 일마다 다정하게 칭찬해 주었습니다. 일이 끝난 뒤 할머니는 은채와 나란히 앉아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런데 얘야, 이름이 뭐니? 은채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은채예요. 김은채. 할머니는 은채의 이름을 몇 번 곱씹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은채라 참 예쁜 이름이구나. 앞으로 내가 자주 불러줄게. 그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는 할머니의 목소리에 은채의 마음이 한없이 따뜻해졌습니다. 점심 무렵 가게에는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은채는 할머니를 도와 물을 내오고 식탁을 정리했습니다. 손님들은 은채를 보고 새로 온 아가씨네 하며 환하게 웃었어요. 은채는 쑥스러웠지만 오랜만에 누군가와 눈을 맞추고 인사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님이 빠져나간 오후 할머니는 은채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채야, 혹시 학교 다니고 싶지 않니? 은채는 놀란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학교에 다닐 수 있을 거란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학교에 갈 수 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 또래 아이들은 학교에서 친구도 사귀고 배움도 쌓아야지. 내가 내일부터 학교에 보내줄게. 준비물도 챙겨주마. 은채는 말문이 막혀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고 할머니와 은채는 함께 식사를 했어요. 할머니는 자신의 어린 시절과 이 동네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은채는 그 곁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지자 할머니는 은채에게 이불을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어디서든 안심하고 잠들 수 있게 해줄게. 우리 집이 내 집이란다. 은채는 눈을 감으며 이곳이 진짜 자신의 집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할머니의 다정한 목소리, 따뜻한 밥, 그리고 내일 학교에 갈 수 있다는 기대. 은채의 마음에는 처음으로 작은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은채의 새로운 시작이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비빔밥집에서의 생활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은채는 할머니와 보내는 시간이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이면 할머니가 먼저 일어나 부엌에서 밥을 짓고 은채는 살금살금 다가가 식탁을 닦거나 물을 길어왔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은채를 볼 때마다 은채야, 내가 도와주니 내가 한결 힘이 난다고 다정하게 웃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은채의 가슴을 따뜻하게 적셨습니다. 은채는 이제 학교에도 다니게 되었어요. 처음 교실에 들어섰을 때 아이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이 두렵고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손에 꼭 쥐어준 손수건을 만지작거리며 용기를 냈습니다. 학교에서는 조용히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쉬는 시간에는 창밖을 바라보며 엄마와 보냈던 예전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할머니가 정성스레 싸준 도시락을 꺼내 먹었어요. 도시락 뚜껑을 열 때마다 밥 위에 곱게 얹힌 계란지단, 고소한 김 그리고 아삭한 오이 무침이 은채를 반겼습니다. 할머니의 손맛이 느껴지는 그 도시락은 은채에게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힘이 되었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면 할머니는 언제나 가게 안에서 은채를 기다렸습니다. 오늘 학교는 어땠니? 할머니의 물음에 은채는 조심스럽게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처음으로 인사한 친구, 선생님의 칭찬, 그리고 아직은 서툰 공부에 대한 걱정까지. 할머니는 은채의 말을 가만히 들어주며 은채야,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내가 제일 잘 안다고 따뜻하게 토닥여 주었습니다. 어느 저녁 가게 문을 닫고 난 뒤 할머니와 은채는 주방 한쪽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은채에게 오래된 찻잔과 그릇, 그리고 가게를 차릴 때 처음 샀다는 조리도구들을 하나씩 보여주었어요. 벽장 구석에 놓인 찻잔을 꺼내며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이건 내 할아버지가 군대에서 돌아오던 해에 사온 거야. 이 그릇은 내가 첫 손님을 받던 날 샀단다.
저 국자는 내 엄마가 어릴 때 국을 떠주던 걸로 쓰던 거고, 은채는 물건 하나하나에 깃든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곳이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오랜 시간과 기억이 쌓인 공간임을 알게 되었어요. 할머니의 손길이 닿은 물건들, 그 위에 쌓인 세월의 흔적이 은채에게도 아늑하게 느껴졌어요. 저녁 식사 후에는 할머니와 함께 된장국을 끓였어요. 할머니는 은채에게 채소를 다듬고 국을 젓는 법, 간을 보는 법을 차근차근 알려주었어요. 국이 끓을 때는 너무 세게 저으면 안 돼. 재료가 다치거든. 은채는 할머니의 손짓을 따라하면서 조금씩 주방의 일에도 익숙해졌고 어느새 작은 실수에도 웃음이 번졌어요. 식사 후에는 난로 앞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며 은채가 오늘 학교에서 배운 노래를 조용히 불러주자 할머니는 옛날 동요를 함께 따라 불렀어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식당 안가득 번지며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걱정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할머니는 자신의 어린 시절과 이 동네에서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전쟁통에 겪었던 두려움, 가게를 처음 열던 날의 설렘, 그리고 외로웠던 순간까지. 할머니의 목소리는 잔잔했고 이야기 속에는 눈물도 있고 웃음도 있었습니다. 은채야, 사람은 누구나 마음의 추억의 조각을 하나씩 품고 살아간단다. 힘들 때마다 그 조각들을 떠올리면 다시 힘을 낼 수 있어. 은채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그 손길에서 진짜 가족의 온기를 느끼며 이곳에서 보낸 하루하루가 자신에게도 언젠가 소중한 추억의 조각이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은채는 이불을 덮고 누워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오늘 하루 쌓인 작은 기억들이 마음속에서 반짝였습니다. 이제 은채의 마음에는 외로움 대신 조금씩 쌓여가는 따뜻한 추억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은채는 조용히 웃으며 내일도 할머니와 함께 새로운 기억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비빔밥집에서의 생활이 어느새 은채에게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갔습니다. 아침이면 할머니와 함께 식당 문을 열고 환기창을 활짝 열어 밤새 머물던 냄새를 내보냈어요. 은채는 할머니가 내미는 앞치마를 받아 두 손으로 단정히 묶고 이제는 이 앞치마의 촉감도 주방 바닥의 차가움도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은채야, 오늘은 나랑 비빔밥 만드는 법을 제대로 배워볼래? 할머니의 다정한 제안에 은채의 눈은 반짝였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빔밥은 그냥 밥에 나물만 얹는 게 아니란다. 정성과 마음을 담아야 맛이 나지. 할머니는 쌀 한 줌을 은채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은채는 찬물에 손을 담그고 쌀을 살살 문지르며 손끝에 닿는 쌀알의 감촉, 점점 맑아지는 물의 변화. 그 작은 순간까지도 은채는 신기하게 느꼈어요. 쌀을 안치고 나면 갖은 나무를 다듬는 일이 이어졌고 시금치, 고사리, 도라지, 콩나물, 할머니는 각각의 나무를 어떻게 손질하고 데치고 양념하는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주었어요. 시금치는 끓는 물에 살짝만 데쳐야 푸릇한 색이 살아. 고사리는 오래 삶아야 부드러워지고 도라지는 소금으로 문질러 쓴맛을 빼야 해. 은채는 주방칼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할머니의 손길을 따라했어요. 손끝에 힘이 들어갈 때마다 할머니가 다정하게 손을 잡아주었어요. 실수할 때도 할머니는 한 번도 나무라지 않고 처음엔 다 그런 거란다. 내가 해보는 게 중요하지. 하고 웃어주었습니다. 나무를 하나씩 그릇에 담아내고 마지막으로 밥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푸는 순간 주방 가득 고소한 냄새가 퍼졌어요. 이제 내 손으로 한 그릇 만들어 보렴. 은채는 하얀 밥 위에 시금치, 고사리,
도라지, 콩나물, 당근볶음, 애호박볶음, 고명으로 올린 김가루와 계란지단까지 정성껏 차곡차곡 올렸어요. 마지막으로 할머니가 직접 담근 고추장 한 숟갈과 진한 참기름을 뿌렸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시간은 두 사람 사이를 더욱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은채는 할머니와 눈을 맞추며 요리뿐 아니라 할머니의 어린 시절 이야기, 예전 손님들의 추억, 그리고 가끔은 은채 자신이 기억하는 엄마의 모습을 조심스럽게 나누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은채의 말에 귀 기울이며 때로는 손을 꼭 잡아주고 때로는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은채야, 내 손길이 들어간 밥 한 그릇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도 있단다. 내가 오늘 배운 이 마음 잊지 말아라. 점심시간이 되면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은채는 할머니와 함께 만든 비빔밥을 조심스럽게 내어놓았습니다. 손님들은 오늘 비빔밥이 유난히 맛있네 하며 웃었고 은채는 부끄럽지만 뿌듯했어요. 자신이 만든 음식이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실감했어요. 하루가 끝나면 두 사람은 가게 뒷마당에서 잠깐씩 바람을 쐬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저는 이제 이곳이 정말 좋아요. 그래, 나도 내가 있어서 하루하루가 참 든든하단다.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두 사람은 점점 더 가족처럼 가까워졌습니다. 밤이면 난로 앞에 나란히 앉아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할머니는 은채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내 곁에 있어줘서 나는 참 행복하단다. 은채도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요, 할머니. 시간이 흐를수록 은채와 할머니의 일상은 점점 닮아갔습니다. 주방에서의 분주한 움직임, 식당을 채우는 밥 냄새, 손님들의 웃음,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 이제 은채에게 비빔밥집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마음을 기댈 수 있는 집이 되었고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비빔밥 한 그릇에 담긴 정성과 사랑, 그리고 익숙해진 일상 속에서 두 사람의 마음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날 밤 은채는 이불을 덮고 누우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일도 할머니와 함께 맛있는 비빔밥을 만들고 싶다. 이 소박한 바람이 은채의 마음에 작은 희망과 행복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어느새 은채와 할머니를 뗄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할머니의 다정한 목소리는 은채에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집이 되어 주었습니다. 은채는 이곳이 자신을 위한 세상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러나 그 평온한 시간에도 겨울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해 겨울 할머니의 건강이 서서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피곤하다며 소파에 오래 앉아 있더니 점차 사소한 일에도 숨을 몰아쉬고 주방에 오래 서 있는 것조차 힘들어했습니다. 은채는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손끝이 떨리는 걸 보며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괜찮다는 할머니의 말에도 은채는 계속 곁을 지키며 평소보다 더 부지런히 식당 일을 도왔습니다. 할머니가 앉아 있으면 은채가 설거지와 청소, 재료 손질까지 모두 맡았습니다. 어느 저녁 은채는 할머니가 식탁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고르는 모습을 보았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얼굴은 더욱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은채는 다급하게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어디 아파요? 병원에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은채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괜찮다, 은채야. 사람은 누구나 아플 때가 있지. 내가 내 곁에 있어줘서 나는 항상 든든하단다. 하지만 은채의 마음속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날 밤
은채는 할머니의 방 앞에서 조용히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할머니의 숨소리가 들릴 때마다 은채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며칠 뒤 할머니는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은채는 학교와 식당, 병원을 오가며 할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하얀 눈이 조용히 내리던 날, 할머니는 은채의 손을 잡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은채야, 혹시 내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 나는 내 곁에 늘 있을 거란다.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너를 항상 지켜볼 거야. 그리고 꼭 기억해라. 내 힘으로 길을 만들어 가야 한다. 넌 충분히 강한 아이란다. 그 말에 은채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저 혼자 남겨두고 가지 마세요, 제발.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은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내 곁에 와줘서 내 마지막이 외롭지 않았다. 고맙다. 은채야, 내 덕분에 행복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은채는 병실 한가운데서 오열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없는 식당, 할머니가 없는 집, 모든 것이 텅 비어버린 듯 했습니다. 은채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식당 문은 굳게 닫혔고 주방 한 구석에는 할머니의 앞치마와 손때 묻은 국자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은채는 식탁에 앉아 할머니의 앞치마를 끌어안고 조용히 울었어요. 할머니의 손길, 목소리, 품이 그리워 매일 밤 베개를 적셨습니다. 하지만 슬픔에 잠긴 시간 속에서도 할머니의 마지막 목소리가 은채의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넌 반드시 내 힘으로 길을 만들어 갈 거야. 은채는 마치 할머니가 바로 옆에서 속삭여주는 듯한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기고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별의 아픔은 컸지만 그 속에서 은채는 할머니의 사랑과 마지막 당부를 마음에 품고 조금씩 세상을 향해 다시 나아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은채의 일상은 한동안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아침이면 난로가 식은 식당에 앉아 할머니가 쓰던 앞치마를 가만히 어루만졌어요. 누군가의 온기가 사라진 집과 가게는 너무 조용했고 은채는 그 속에서 할머니의 흔적을 더듬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밤이면 이불을 덮고 누워 할머니와 함께했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손, 다정한 목소리, 함께 비빔밥을 만들던 주방의 풍경, 그 모든 기억이 은채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리움에만 머물 수 없었고 할머니의 마지막 말이 은채의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은채야, 넌 반드시 내 힘으로 길을 만들어 갈 거야. 은채는 어느 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가 쌀을 씻고 나물을 다듬었어요.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밥을 짓고 나물에 양념을 더했습니다. 익숙한 동작이지만 할머니 없이 혼자 하는 일은 처음이었어요. 밥 냄새가 퍼지고 주방에 김이 오르자 할머니가 곁에 있는 것만 같았어요. 은채는 조심스럽게 식탁을 닦고 가게 구석구석을 정리했어요. 할머니의 손길이 닿았던 모든 곳을 소중히 어루만졌습니다. 은채는 할머니가 남긴 노트와 요리책을 펼쳤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할머니의 메모와 조그만 글씨가 보였어요. 된장국은 미리 끓이면 맛이 깊어진다. 나물은 손끝의 온기로 무치는 것. 할머니의 조언이 은채의 손끝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은채는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았어요. 실수해도 괜찮다고, 천천히 해도 된다고 할머니가 늘 말해주던 목소리를 떠올렸어요. 낮에는 학교에 가고 밤에는 식당에서 할머니의 레시피를 다시 익혔습니다. 방학이 되자
은채는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어요. 가게 앞 작은 슈퍼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시장에서 짐을 나르며 생활비를 모았어요. 몸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은채의 눈빛에는 조금씩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은채는 학교에서 장래희망을 적어내라는 과제를 받았어요. 아이들은 선생님, 의사, 경찰관이라고 적었지만 은채는 조심스럽게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썼습니다. 할머니가 해준 밥 한 그릇이 자신을 살렸듯 나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자연스레 피어올랐습니다. 밤이면 은채는 할머니와 나눴던 대화를 노트에 적었습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아라. 내 손으로 만든 밥이 누군가의 힘이 될 수 있단다. 세상은 때로 차갑지만 따뜻한 마음 하나가 모두를 바꿀 수 있어. 이 글귀들은 은채에게 매일매일 용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은채는 공부에도 더 집중했어요. 할머니가 남긴 작은 저금통을 열어 학용품을 사고 부족한 돈은 아르바이트로 채웠어요.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지칠 때면 주방에 들어가 밥을 지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은채는 할머니의 빈자리를 슬픔으로만 채우지 않았어요. 그 자리를 다짐과 노력 그리고 희망으로 조금씩 메워갔습니다. 가끔은 할머니가 꿈에 나와 은채를 다정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은채는 할머니, 저 잘하고 있어요. 할머니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꼭 제 힘으로 길을 만들게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계절은 몇 번이고 바뀌었습니다. 은채는 점점 성장했고 할머니와 함께한 비빔밥집은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 있었습니다. 은채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할머니의 사랑, 가르침, 그리고 추억이 은채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은채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받은 따뜻함을 언젠가 다른 이에게도 전하고 싶다. 그 다짐은 은채의 마음속에 깊은 뿌리를 내렸습니다. 힘들고 외로운 날도 있었지만 은채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할머니의 사랑을 품고 은채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은채는 더 이상 약한 아이가 아니었어요.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따뜻하고 강한 어른으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겨울의 바람이 다시 한번 골목을 스쳤습니다. 38이 된 은채는 검은 슈트 차림으로 고향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손엔 오래된 가죽 가방, 다른 손엔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살짝 쓸어넘겼어요. 수많은 시간과 노력이 쌓여 이제는 누구나 이름을 아는 기업의 대표가 되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항상 할머니와의 추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은채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가끔씩 할머니와 함께했던 비빔밥집을 떠올렸습니다. 어린 시절, 따뜻한 밥 냄새와 나물 향기, 손님들의 웃음소리, 무엇보다도 할머니의 다정한 손길과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은채의 삶을 지탱해준 원동력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고향은 어릴 적 기억과는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새로 들어선 상가와 바뀐 골목, 그러나 그곳 한가운데에는 여전히 할머니의 비빔밥집이 있었던 자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은채는 그 자리에 천천히 멈춰섰습니다. 비빔밥집이 있던 자리에는 이제 허허로운 공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낡은 간판 조각이 바람에 흔들리고 잡초가 자라난 땅 위로 겨울 햇살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은채는 그곳에 서서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과거의 자신이 할머니와 함께 식탁을 닦고 주방에서 나무를 묻히고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던 장면들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은채는 조용히 가방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어 땅바닥을 손끝으로 쓸었습니다.
차가운 흙 위에 손을 얹으니 마치 할머니의 따스한 손길이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은채는 가만히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저, 여기까지 왔어요. 잠시 동안 공터에는 바람소리만이 맴돌았습니다. 은채는 주머니에서 할머니와 함께 찍은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할머니는 언제나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은채는 그 미소를 바라보다가 어느새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할머니가 가르쳐 준 대로 정성껏 밥을 짓고 사람을 믿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은채는 사진을 두 손으로 꼭 쥐고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이곳에서 시작된 자신의 인생, 그리고 할머니가 남긴 사랑과 가르침을 잊지 않겠다고. 공터 위로 겨울 햇살이 조금 더 따뜻하게 내려앉았어요. 바람에 실려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은채야,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넌 충분히 소중한 아이란다. 은채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때의 소녀가 살아있었고 할머니의 온기가 깊은 뿌리처럼 자신을 지탱해주고 있었어요. 잠시 후 은채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위를 한 번 더 둘러보았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비빔밥집 자리이지만 은채에게 이곳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언젠가 이 자리에서 다시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내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은채는 속으로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골목을 돌아 나오면서 은채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차가운 겨울 하늘 아래 하얀 구름 사이로 할머니의 미소가 어렴풋이 보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은채의 발걸음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미래의 희망을 향해 한층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이 작은 골목과 추억의 집이 은채에게 새로운 시작을 약속해주는 듯 했습니다. 고향 골목의 공터에 한동안 서 있던 은채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그리움과 다짐을 곱씹으며 천천히 자리를 떴어요. 어릴 적에 자신이 울고 웃던 그곳, 할머니의 따뜻한 품이 가득했던 비빔밥집의 자리. 은채는 그곳에 가만히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저 다시 왔어요. 그리고 저 괜찮아요. 은채는 골목을 돌아 나오며 과거의 자신과 조용히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멀리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채야. 은채는 천천히 돌아섰어요. 서늘한 겨울바람 사이로 머리가 희끗해진 중년의 남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을 어린 시절 내쫓았던 삼촌이었습니다. 삼촌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주름진 이마, 움푹 팬 눈, 떨리는 입술. 그는 은채를 바라보며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은채 역시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랜 세월 동안 쌓인 침묵과 아픔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삼촌이 먼저 천천히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다. 정말 이렇게 멋진 어른이 될 줄은. 은채는 담담하게 삼촌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여전히 어린 시절의 상처와 슬픔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담담히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삼촌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손을 떨며 쥐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너무 어리고 상황이 힘들어서 내게 정말 미안했다. 내가 그렇게 떠난 뒤로 매일 밤마다 내 생각이 났단다. 내가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살아는 있는지 정말 미안했다. 은채야. 은채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삼촌을 바라보았습니다. 삼촌, 그날 차가운 길에 버려진 아이가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힘들고 외로운 날도 많았지만 저는 할머니 덕분에 살아남았어요. 삼촌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용서해달라고 할 자격도 없지만 내가 이렇게 잘 자라줘서 그저 고맙구나. 은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용서는 해요. 하지만 다시는 가족이라 부를 수는 없어요. 삼촌 덕분에 저는 더 강해졌고 저만의 길을 찾았으니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삼촌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도 내가 행복하게 지내길 바란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항상 응원할게. 은채는 마지막으로 삼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원망도 미움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상처를 견디고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선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은채는 삼촌에게 조용히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 힘으로 제 길을 걸어갈 겁니다. 삼촌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삼촌은 은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각자의 슬픔과 후회, 그리고 새로운 다짐을 안고 다시 각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은채는 골목을 벗어나며 마음 한구석이 한층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온전히 마주하고 그로부터 자유로워진 순간이었어요. 따스한 겨울 햇살이 은채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은채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앞으로의 길을 향해 다시 한번 힘차게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은채의 마음에는 할머니의 사랑, 그리고 스스로의 용기가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은채는 과거와 화해하고 진짜 어른으로 또 다른 내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삼촌과의 만남 이후 은채는 마음속에 남아있던 무거운 짐을 비로소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회사로 돌아온 은채의 마음은 늘 어딘가 허전했어요. 수많은 미팅과 보고서, 성과에 쫓기는 하루하루 속에서 은채는 자꾸만 고향 골목,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했던 비빔밥집을 떠올렸어요. 하루는 바쁜 회의 중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어요.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정말 내 집일까? 성공한 대표라는 타이틀, 안정된 생활, 모두가 부러워하는 자리였지만 은채의 마음 한켠에는 늘 할머니가 내어주던 따뜻한 밥 한 그릇, 그리고 그 집의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은채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잠시 회사를 쉬고 제 마음이 진짜 머무는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고 싶어요. 동료들은 놀라워했지만 은채는 단호했어요. 은채는 짐을 정리해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비빔밥집이 있던 허허로운 공터에 서서 할머니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이 자리에 다시 온기가 피어나게 하고 싶어요. 할머니의 이름을 걸고 모두가 쉬어갈 수 있는 집을 만들고 싶어요. 그렇게 은채는 할머니의 이름을 따서 식당의 상호를 블레 비빔밥으로 정했습니다. 가게를 준비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허물어진 담을 쌓고 오래된 공터를 치우고 직접 설계도와 인테리어를 고민했어요. 주방에는 할머니가 쓰던 무거운 냄비와 국자를 걸고 벽에는 할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은채가 어릴 적 그렸던 그림들을 장식했습니다. 시장에 나가 신선한 쌀과 나물, 각종 재료를 고르며 은채는 할머니의 손길을 떠올렸습니다. 밥은 손끝의 정성이 가장 중요하단다. 밤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몸이 고단해도 은채는 할머니 사진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할머니, 블레 비빔밥이 곧 문을 열어요. 할머니의 마음을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저도 정성을 다할게요. 드디어 개업식 날 동네 사람들과 아이들이 하나둘 가게 앞에 모였어요.
하얀 앞치마를 두른 은채가 식당 문을 열자 블레 비빔밥 안에는 고소한 밥 냄새와 환한 햇살, 그리고 오래된 추억의 온기가 가득했어요. 식당 한가운데서 은채는 할머니의 사진을 품에 안고 조심스럽게 헌사를 전했습니다. 이 집 블레 비빔밥은 할머니가 내어주신 따뜻한 밥 한 그릇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한 그릇의 온기가 제 인생을 바꿨고 오늘 이 집이 세상에 다시 태어날 수 있게 했습니다. 누구든 찾아와서 따뜻한 밥 한 끼와 위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집은 할머니께 바치는 집입니다. 그리고 이 집을 찾아오는 모든 분들이 서로의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박수와 함께 블레 비빔밥의 첫 영업이 시작됐습니다. 은채는 첫 손님에게 정성껏 비빔밥 한 그릇을 내밀며 마음속으로 다시 다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누군가의 따뜻한 그릇이 되겠다. 블레 비빔밥 안에는 할머니의 온기와 새로운 희망이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채는 식당 불을 끄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별빛 아래 할머니의 미소가 은은하게 마음을 감싸는 듯 했습니다. 블레 비빔밥이 문을 연 시간이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던 아이들, 동네 어르신들, 그리고 길을 지나던 낯선 이들까지 하나둘씩 식당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은채는 매일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 쌀을 씻고 나물을 다듬으며 주방을 준비했어요. 할머니와 함께했던 그 소박한 부엌의 풍경이 다시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식당 안에는 따뜻한 밥 냄새와 부드러운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은채는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정성을 다해 밥을 내어주었습니다. 오늘 힘든 일 있었니? 이 밥 먹고 힘내렴. 천천히 먹고 배불리 먹어야지. 아이들은 은채를 이모라고 부르며 먼저 달려와 안겼고 어르신들은 식사를 마친 뒤 은채야, 덕분에 몸이 든든하다라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어느 날 은채는 식당 한 구석에 앉아 밥을 먹는 소년을 보았습니다. 옷이 얇고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은채는 조용히 다가가 국 한 그릇과 반찬을 더 내주며 말했어요. 배고팠지? 여기선 누구든 따뜻하게 밥을 먹을 수 있어. 소녀는 처음에는 멈칫했지만 이내 허겁지겁 밥을 먹으며 작게 미소를 지었어요. 은채는 가끔 식당을 찾는 손님들에게서 자신의 옛 모습을 보곤 했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한마디, 정성 어린 밥 한 그릇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은채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당을 찾는 이들에게 은채는 늘 마음을 다해 따뜻함을 건넸습니다. 저녁이 되면 식당을 정리하고 은채는 벽에 걸린 할머니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집에서 힘을 얻어갔어요. 저도 할머니처럼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블레 비빔밥은 더 이상 은채 혼자만의 공간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밥을 먹고 웃고 떠드는 이들이 모두 이 집의 새로운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구든 외롭지 않게, 누구든 배고프지 않게 이 집은 매일매일 온기를 이어갔습니다. 늦은 밤 식당에 불을 끄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채는 골목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외롭고 두려웠던 이 골목이 이제는 수많은 인연과 따뜻한 기억이 쌓인 삶의 터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은채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어요.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 집의 온기를 지켜가야지. 그 다짐과 함께 은채의 하루는 또 다른 희망과 사랑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자 블레 비빔밥에는 새로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화사한 햇살이 주방 창문을 타고 들어오고 골목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은채는 아침마다 식당 문을 열며
마음속으로 할머니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이제 은채에게 식당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밥을 짓고 나무를 묻히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그 시간이 은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되었어요. 손님들은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이 집을 찾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은채처럼 외로웠던 아이, 일터에서 지친 어른, 그리고 가끔은 오랜만에 돌아온 고향 사람까지. 은채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성을 담아 밥을 내어주었어요. 어느 날 식당에는 모르는 할머니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은채는 조용히 다가가 인사를 건넸어요. 어서 오세요. 따뜻한 밥 한 그릇 드릴게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비빔밥을 비비던 할머니는 은채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 집엔 참 좋은 기운이 흐르네. 밥도 참 따뜻하고 마음이 편안해져. 은채는 그 말에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집. 그것이 바로 은채가 만들고 싶었던 집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녁이면 은채는 식당을 정리하며 하루를 돌아봤어요. 구석구석을 닦고 주방에 불을 끄며 할머니와 함께한 옛날을 떠올렸어요. 이따금 창밖을 내다보면 노을빛 속에서 할머니의 모습이 환하게 미소 짓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할머니, 저 잘하고 있죠? 이 집에 오는 모두가 따뜻한 마음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이 자리를 지킬게요. 블레 비빔밥의 불빛은 골목을 오래도록 환하게 밝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곳이 첫 희망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용기가 되는 곳이 되었어요. 그리고 은채는 알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임을. 따뜻한 밥 한 그릇, 진심 어린 손길, 그리고 포근한 환한 미소가 서로를 이어주는 또 다른 가족의 이름임을. 밤이 깊어가도 식당 안에는 따스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은채는 조용히 창가에 앉아 내일 또 누군가에게 따뜻한 집이 되어줄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블레 비빔밥에서 흘러나오는 온기와 사랑은 내일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누군가의 삶을 조용히 감싸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 은채의 마음을, 이 집을 찾는 모든 이의 마음을 오래도록 밝혀줄 것입니다. 상처받은 마음도 외로운 시간도 누군가의 온기와 다정한 시선 앞에서는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작은 친절과 사랑이 모여 새로운 희망이 되고 그 희망은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조용히 밝혀줍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따뜻함은 오래도록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